전체적인 큰 흐름이 약간 무너지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현금을 안 들고 있는 거는 조금 힘들어질 수 있다. 오늘 같은 날 버텨내는 거는 긍정적인 포인트로 볼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한일 반도체는 조금 불리함을 안고 시작을 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개별 기업의 이런 그 흐름은 외국인보다 기관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에코프로, 포스코 퓨처엠 같은 종목들 현재 마이너스 60%인데 지금이라도 던져야 될까요? 너무 무섭습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2차 전지족들 어떻게 보세요? 마이너스가 60%. 마이너스 60% 던지면 더 계속 이제 아예 기업들이 망해서 사라질 것 같다 그러면 던지는 게 맞을 수도 있는데 글쎄 저점 깨는 거는 참 안 좋습니다만 비중을 좀 축소하시는 게 어떨까요? 그냥 다 파는 거는 네. 다 파는 거는 조금 쉽진 않을 것 같고 지금 보시면 이제 이렇게 지지하던 구간대를 깼잖아요. 네. 그러면 내일 정도 혹시나 반등 나오는 그림이 잡히면 그때는 비중을 조금 줄여두는 걸로 한 3분의 1이라도 그래도 현금을 만들어 놓으면 그걸로 나중에 뭘 할 수는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뭐 지금 금량처럼 되는 거 아닐까? 이게 출발했던 선상까지 다 내려왔잖아요. 그렇죠. 27,000원. 27,000원. 그러니까 3만 지금으로부터 하방이 더 열려 있을 수도 있다. 그렇죠.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차트는 계속 역별에서 정별로 못 돌리는 그런 그림이 되니까 네. 이게 121선 위로 한번 올라가지고 주가 그 위에서 유지를 해줘야지 이게 이평선들이 다 정배열로 바뀌는 그런 그림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전혀 뭐 그런 모습이 안 나오고 있었으니까 저점을 깰 때는 대응을 해야 되는 게 맞죠. 근데 오늘 거래 많이 터져서 네. 반등 정도는 한번 이 저점을 지키면서 또 만들어주는 그림이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요 지금 보시면 트렌드 타고 내리잖아요. 트렌드 타고 내리는데 이렇게 이제 또 반등 줬다가 또 내렸다가 중간중간에 반등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네. 이런 반등을 한번 기다려서 정리를 좀 하시는 전략, 비중을 좀 줄이시는 전략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비중은 좀 줄여 놓는 게 이후 기회를 또 도모하는데 좀 좋겠다. 2025년도 3천억 적자잖아요. 그렇죠. 올해 이제 1분기 실적 최악이다 하고 저점을 잡을 수도 있겠지만 정말 안 좋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부터 3만 원대까지 빠지면 또 여기서 또 손실률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대응 좀 하시는 게 좋아요. 정말 답답하네요. 2차 전지 쪽들도. 알겠습니다.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면 빨간불인 거 KB금융 하나, 알테오젠은 아까 한 4%까지 또 살려주는 그림이었는데 네. 또 좀 밀리고 있고. 사실 이런 시장에서 혼자 저렇게 뭔가 이렇게 힘을 내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그렇죠. 이제 버텨내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죠.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포인트긴 한데. 네. 근데 지금 이게 이제 하루 내리고 다음 날부터 올라간다. 그런 어떤 뭔가 큰 일회성 이벤트의 악재로 빠지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좀 안 좋은 포인트죠. 뭐 음. 지진이 났다든 천재지변이 나가지고 뭐 한번 확 빠지는 거나 아니면 뭐 그런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추세적인 흐름을 탈 가능성 높다라고 생각했을 때 버티던 것들도 무너질 수 있다는 거 생각해 놓고 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LNF 2년째 보유 중이신데 마이너스 20%일 때 물 타고 마이너스 30%일 때 일부 손절도 했는데 현재는 마이너스 48%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LNF. 사실 LNF의 비빌 언덕은 테슬라였잖아요. 네. 근데 테슬라 이번 주 내일이죠. 내일 테슬라 인도량 발표 나는데 네. 좀 뭔가 좀 반전의 기미 있나요? 기대해 볼 게 있나요? 사실 이게- 이미 선반영이라고 할 수 반영이 이미 된 것 같긴 한데요. 근데 뭐였지? 뭐해서 뭐 실적이 그게 뭐 좀 괜찮게 나오고 있어 갖고 그게 의외로 판매량이 좋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기사에서 봤던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또 이번에 신제품도 판매가 되기 시작을 했잖아요. 3월부터. 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그게 이제 뭐 기대감도 모델 Y 주니퍼였는데 아마 판매가 모델 Y 조금 많이 떨어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뭐 저기
뭐 이거 했다가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그 취임식 날 그거 했다가 지금 유럽에서 완전 역풍이니까 일단 실적 나오는 거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LNF도 그러면은 아까 말씀 주신 2차 전지 종목이랑 좀 비슷하게 네. 반등 시에 죄송한 축소? 죄송한 이야기지만 44,000원 결국은 찍고 뭔가 돌리는 그림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출발했던 선상까지는 내려오는. 이거 뭐 테마주가 아닌데도 이렇게 되죠. 시세가 많이 난 거는. 알겠습니다. 지금 현금 비중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어야 될까요? 라고 하셨거든요. 반? 반? 네, 현금 비중 반은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 최소 반인가요? 이상이면 더 좋긴 하죠. 장 내릴 때 현금 많으면 제일 좋긴 한데 네. 그냥 뭐 그렇다고 100% 다 현금 들고 있기는 좀 그러니까 뭐 한 절반 정도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단기 트레이더다 네. 그러면 저는 현금 100%도 괜찮다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소나기 비바람 몰아치는데 막 어디 갈 거라고 밖에 나다닐 필요 없잖아요. 그냥 네. 집에서 따뜻하게 코코 하나 마시면서 넷플릭스 보는 게 맞지. 그러면 뭐 굳이 비바람 치는데 뭐 서핑하고 그럴 필요는 없으니까. 그 뭐 네. 조금이라도 더 벌어야 돼. 진짜 막 벌어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네. 오늘 꼭 아니라면 저 같으면 좀 현금을 많이 들고 있는 쪽으로 할 것 같고요. 그게 내일 반등이 나올 때 정리를 하든 뭐 오늘 정리를 하든 어쨌든 전체적인 큰 흐름이 약간 무너지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현금을 안 들고 있는 거는 조금 힘들어질 수 있다. 그건 꼭 기억하고 시장을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너무 뭐 미국도 계속 관세 얘기 나오고 있고 경제에 대한 이야기들도 계속 나오고 있고 계란 가격도 네. 엄청 올라간다 얘기하고 있고 STX 엔진 질문을 주셨는데 21,900원에 들고 계시대요. 비중은 10%라고 하십니다. 손절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21,500원. 21,500원이면 기다려 볼만 할 것 같은데 아직은. 아직은. 네, 지금 보면 여기 목요일 날 저점을 이탈시키지 않는다 하면 네. 뭐 조금 더 보시고요. 지금 오늘 보면 아까 전에 방산주 조금 움직이고 하나오션도 지금 뭐 잘 버텨내고 있어요. 지금 보면 여기 네. 중요한 위치 반등 나와야 되는 위치거든요. 60선 지지 받고 반등을 주던 어쨌든 추세는 뭐 못 돌릴 것 같지만 어쨌든 조금은 올라줘야 되는 거고 HD 현대 마린엔진 이거 오늘 3% 지금 보면 전저점 자리를 지켜내고 올리잖아요. 네. 이런 데서는 일단 이게 이렇게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반등은 한 번씩 주는 그런 구간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고 조선 섹터들이 생각보다는 뭐 이렇게 올라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일단 STX 엔진도 만약에 섹터가 좀 돌리는 그림이 된다 했을 때는 반등은 나올 것 같다. 매수하신 가격 위로는 한번 올라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손실 보고 팔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손실 보고 팔 필요는 없다. 그래, 반등 시에는 좀 정리를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은 반등 시에는 적당한 수익에서 정리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굳이 손실 볼 필요는 없다. 그리고 지금 유일로보틱스, 그러니까 오늘 유일로보틱스 로봇주들 중에서도 좀 반등 나오는 모습들이 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유일로보틱스 오늘 새롭게 신규 매수는 어떨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거든요. 해보셔도 되죠. 해 볼만하다. 네. 그러니까 지금 로봇주들 중에서 유일하게 유일 로보틱스라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유일하게 차트가 괜찮은 종목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좀 전에 TX 신규 상장한 로봇주도 뭐 나쁘진 않지만 추세 이제 단기 추세 뭐 차트가 얼마 안 됐잖아요. 단기 추세는 살아 있는데 걔는 이제 품절주라는 뭐 그런 부분도 붙어 있고 신규주들이 오늘 그나마 좀 뭐 괜찮은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볼 수는 있겠지만 기존에 있던 로봇주들 중에서는 네. 그나마 얘가 살아있는 그림이거든요. 나머지는 또 한번 볼까요? 안 좋습니다.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까지는 내려와 있긴 한데 상태가 다 안 좋아요. 그래서 얘는 뭐 만약에 여기서 한다? 그러면 손절 여기 저점 55,000원짜리 잡아준 요 자리 깨지면 그냥 하면 되니까 그러면 요거 손절 잡고 위로는 한번 해볼만 하죠. 오늘 같은 날 버텨내는 거는 긍정적인 포인트로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해 볼만하다. 저 하단 짧게 잡고 네. 접근하면 T로보틱스도 그러고 보면 뭐 반등 나올 만한 구간이긴 한데 T 로보틱스도 로봇주들이 한번 움직이려나?
뭐 티로보틱스 지금 경고인가요? 네, 경고입니다. 아. 이게 풀려야지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클로봇도 그렇고 뭔가 시장이 안 좋을 때도 슬금슬금 또 이게 나름 괜찮게 또 움직임이 있어가지고 네. 테마주들이나 모멘텀이 좀 괜찮은 게 있으면 지금 장에 뭐 수급이 갈 데가 없잖아요. 다 막 그쵸. 내리고 있으면 사람들 사기 싫어하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쏠리는 경향들이 생기는데 그래도 그나마 지금 로봇주들이 조금 보면 클로봇도 오늘 이렇게 돌리는 그림이었고 네. 그래서 오늘 뭐 매매할 게 아침에 봤을 때 뭐 TX하고 뭐 클로봇 이 두 개, 이 정도 말고는 딱히 보이는 게 없었어요. 뭐 저기 뭐였지? 뭐 거래 대금 없는 것들 빼고 진짜 뭐 이것도 쥐어 짜서 잠깐 매매를 했는데 없어요. 온코닉 테라퓨틱스 정도 뭐 반등 노리는 거. 그래서 그렇게 보면 뭐 로봇주들이 지금 그나마 시장에서는 뭐 티로보틱스도 살아있긴 하네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볼만은 할 것 같다. 그리고 그 한미 반도체 네. 지난주에 좀 강하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여전히 뷰는 똑같으세요? 제가 한미반도체 무슨 억하심정이 있는 건 절대 아니고요. 네, 그거는 아니지만 그때 지금도 뭐 회장님이 너무 강하게 얘기한 게 저는 걸린다라고 말씀드렸던 건데 말씀과는 다르게 하나세미텍이 계속 추가 수주를 받거나 아니면 협의를 하고 있다는 기사가 잇따르니까 어쨌든 단기적으로만 보면 그가 봤던 뷰가 좀 약간은 과했던 거 아니냐 그런 거에 대한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상대적인 건데 하나비전은 어쨌든 낙폭이 훨씬 덜하거나 아니면 심지어 추세를 지키고 오전에 잠깐 플러스도 한 2, 3% 나기도 했었거든요. 네. 그런 거 보면 상대적으로 시장에서는 물론 이 녀석도 사실 이 종목은 냉정하게 보면 자회사가 그걸 하고 있는 거지 얘 자체는 CCTV라고 하는 쪽이 대부분의 매출의 그쵸. 중심이라서 이번에 사실 이제 산불 이슈에는 또 좀 맞기도 해요. 왜냐하면 산불 예방을 위한 CCTV 그런 시스템을 더 확충하는 거에도 분명히 예산이 쓰일 거라 보니까 네. 그런 것 쪽으로 약간 더 뭐 어떻게 보면 주제에 맞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좀 덜 빠지는 것 같기도 한데 CCTV로 산불 예방이 돼요? 적어도 이제 그런 아, 뭐 주 출입로나 이런데 오가는 사람들의 동선 파악이나 이런 거용이죠, 뭐 사실. 감시용 뭐 하나 있으면 일단은 좀 조심하게 조심스럽게 되니까. 안 들어가거나 이렇게 되니까 음. 뭐 우리나라가 사실 CCTV가 적은 나라는 아니잖아요. 여기저기 엄청나게 많은데 네. 그래도 또 저쪽 산이라든가 이런 쪽은 그렇게 촘촘하게 있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아마 더 강화되는 그런 산불 감시 시스템과 관련해서는 그런 쪽의 분위기가 좀 일부는 적용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뭐 상대적입니다. 이게 야금야금이죠. 뭐 1년에 뭐 한 200대 정도의 본딩 수요가 있는데 하나가 겨우 뭐 4대, 5대 얻어냈다고 하니까 에게 저거밖에 안 돼 이렇게 했는데 계속 3대, 4대씩 이렇게 몇 주 사이에 가져가면. 계속 상황이 되면 이러다가 이제 뚝이 무너지는 그런 경우도 있을 거고요. 이게 5년이라는 게 짧다면 짧을 수도 있지만 본딩을 위해서 한 5년 정도 이렇게 매달린 끝에 산출물이 나온 거라 그래서 네. 좀 쉽게 볼 수 없는 부분도 있지 않나. 저는 물론 본딩 이런 거 자체에 대한 뭐 기술력에 대한 평가를 할 수는 없는 사람이지만 돌아가는 판세를 보면 어쨌든 하이닉스 입장에서도 한쪽으로 몰아줘서 비싸게 사는 것보다는 양쪽에 경쟁을 시켜서 경쟁 관리를 하는 게 더 낫다라고 분명히 어느 회사든 그렇게 하니까요. 그렇게 나갈 거라고 보면은 상대적으로 한미반도체는 조금 불리함을 안고 시작을 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럼 오늘 전저점 이탈했거든요. 네. 지금이라도 좀 비중 축소 아니면은 반등 시 뭔가 대응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참 얘기 드리기 어려운 분데 이런 각도로 저렇게 며칠이나 빠진 거를 지금 이사 이탈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좀 부담은 확실히 되는데 네. 진짜 결국은 3거래일 동안 거의 20% 빠졌어요. 네, 결국은 조금 더 내려갈 것 같아요. 오늘 수급을 이따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이 만약 메이저가 받쳐줬는데 개인들이 투매해가지고 나온 수급이다 이러면 상황이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우리 현재만 보면 외국인은 사고 기관은 좀 많이 파는 식으로 수급이 잡히긴 하거든요. 네. 근데 이따가 확인해 봤을 때 저는 어쨌든 개별 기업의 이런 그 흐름은 외국인보단 기관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방향성에 대해서. 기관이 지금
일관되게 한 7, 8일 전부터 계속 팔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의해서 보면은 기관이 멈추지 않는 한은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갈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것도 질문 있었거든요. 삼성전자 오늘 신규 매수 어때요? 라고 질문을 주셨거든요. 네. 삼성전자 오늘 신규 매수 좀 괜찮을까요? 오늘 삼성전자가 그래도 좀 버티는 것 같더니 더 다시 쭉 밀려요. 58,000원 요 구간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신규 매수. 오늘의 저점의 신규 매수하고 여력이 있으시다. 사실 우리가 어느 종목의 어느 바닥이 찐일지는 아무도 모르는데 그렇죠. 저는 오늘 정도, 그러니까 3월 31일에 현재 코스피가 한 70 정도 빠지고 코스닥이 한 20 정도 빠진 이 흐름이 그러면 진짜 바닥을 친 거냐? 오늘 수급이나 이런 구조로 봤을 땐 절대로 바닥을 칠 수 없는 구조거든요. 네. 오늘 굳이 사실 건 아니죠. 살 이유는 없다고 보고 저는 적어도 뭐 그냥 명확 그 자체로 보면은 시점으로 보면 전 4월 한 2, 3일 정도가 더 나을 것 같아요. 낮다라는 건 불행하게도 조금 더 아래 가격일 것 같다는 얘기인 건데 지금 들려오는 그 20%라는 게 기본 베이스로 해서 우리 4월 2일 밤 정도에 만약 발표가 된다고 하면 4월 3일 정도 한 번쯤, 그러니까 내일이라고 또 글쎄요, 내일은 4월 1일이니까 이제 뭐 온갖 또 절정의 상태에서 희망을 가져보자 이럴 수도 있겠는데 4월 2, 3일 정도 장에서 다시 한번 휘둘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적어도 그때쯤 사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력이 있으셔서 매수를 고민을 하고 있다면은 차라리 관세 이후에 4월 네, 적어도 4월 한 이후에. 3일 정도쯤이 더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근데 4월 2일, 3일 된다고 시장이 완전 확 바뀔까요? 수급이? 확 바뀔지 모르겠는데 오늘보다 더 내려 있을 것 같아요. 더 추가적으로 그때까지가 오늘이 3월 31일이니까 한 2, 3일 정도는 더 하방이 열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이런 얘기해야 다 너 때문이야 이러실 수는 있거든요. 근데 진짜요.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서 막 그 반대급부적인 어떤 상황들이 갑자기 나올 거 뭐 없을까 이렇게 궁리를 해봐도 딱히 나올 게 없어요. 지금 뭐 우리나라에 뭐 진짜 혜성같이 누가 나타나서 트럼프랑 맞짱 떠가지고서 관세 거의 안 맞게 해볼 수 있는 그런 누군가의 어떤 출현 이런 게 진짜 갑자기 나온다 이런 거 아닌 이상은 V자형 반등이 나올 만한 지금 상황이란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일 문제가 그건 것 같아요. 호재가 없는 거. 호재가 뭐 유일하게 4월 2분기 되면 반도체 가격이 올라간다고 얘기하는 그거밖에 없는데 그거조차도 지금 AI의 그 의심병이 든 상황에서는 마냥 고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어렵다라고 보는 거고요. 이게 뭐 지금 참 답답하게 그지없는데 일단은 저는 요 삼성전자 기준으로는 일단 오늘도 폭이 좀 제법 나오지만 2, 3일 조금 추가 하락이 나온다고 보면 저 60일선 지나는 한 56,000원 정도? 56,000원 정도. 그 정도 선 내외가 기회가 올 것 같아서 오늘 안 왔으면 좋겠고 4월 2, 3일까지 뜸들였다 오면 그때 그 정도 선에서는 지금보다 그래도 한 2,000원 싸구나 이런 생각으로 임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오늘이라도 손절해서 현금을 더 늘려야 될까요? 이번 주 조정일 듯한데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이게 왜 못하냐면은 당연히 지금 냉정하게 보면 금요일날 다 팔고 오늘 샀으면 2, 3%라도 더 물량을 늘릴 수 있을 만큼 도로 샀겠죠. 근데 바닥에서 못 사는 이유가 우리가 이 가스라이팅을 당하거나 분위기가 이렇게 압도되면은 막상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삼성이 이를테면 56,000원을 막 붕괴시키는 가격이 오게 됐을 때 우리가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냐면 53,000원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안 사요. 그래서 바닥에 살 줄 알고 들바닥에 팔아가지고 화마를 좀 피하고서 내려가면 사야지라는 게 로봇과 같아가지고 기계적으로 매수를 하게 되면 가능한데 인간인지라 이거 조금 더 보고 싶고 조금 더 보고 싶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 갑자기 돌 때 되면 무섭게 돌리기 때문에 또 못 사요. 이게 하루만 돌리다 말 거 아니야 이러고서 또 못 사고. 그러니까 결국 어떤 상황에서도 이게 이 게임이라고 하는 게 참 주저주저하게만 팔 때도 주저주저 살 때도 주저주저 이렇게 만드는 아주
뭐 마력적인 그런 성질을 갖고 있다고밖에 말씀 못 드리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 진짜 뭐 2,000원 가지고 삼성전자를 갖고 장난치는 건 아닙니다만 58,000원에 팔아서 56,000원에 살 생각이시면 그래도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제 생각은.